일본인 감독을 앞으로 앉힐 테니 박항서 감독 나가시오 이렇게만 해석이 되어서 베트남이 IMF 구제금융 시청한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트남 굴지의 부동산 개발 업체가 부분적으로 부도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큰 프로젝트가 취소됐다거나 그게 이제 베트남 정부가 관리하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좋아할 나라가 어딜까 생각해 보시면 그게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지금 월드컵 시즌이라 또 축구에 대한 관심사 또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자, 우리 박항서 매직으로 축구 열기가 더 뜨거워진 나라 베트남 얘기도 또 한번 해보고 싶은데, 베트남에서 기업 주재원으로 계시면서 왜 베트남 시장인가의 저자이기도 하신 유영국님을 모셨습니다. 자, 이 박항서 감독의 임기가 내년 1월로 끝났는데 네. 여전히 베트남에서는 인기가 많으시다면서요? 네, 워낙 뭐 베트남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베트남 국민들조차도 우리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트남 축구의 모든 최초의 기록들, 최고의 기록을 다 지금 박항서 감독이 지금 이뤄냈거든요. 내년 1월까지 계약 종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인 12월에 동남아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스즈키컵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우승을 하겠다라고 마지막까지 전의를 불태우고 계시는 그 박항서 감독 모습에 베트남 국민들과 축구 관계자들도 다 지금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 사실 베트남은 출전을 못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열렬하게 막 응원을 하다가도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성적이 안 좋으면 또 비판이나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지금 현재 박항서 감독은 현지에서 열렬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요? 아시아 최종 예선에 베트남 나간 게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예선 나간 거 그것만으로도 지금 베트남 입장에서 최고의 성적이었던 거고요. 아쉽게도 이제 최종 본선에 못 나갔지만 초반에는 좀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국하고는 3대1로 이겼고요. 일본하고는 일본 원정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대1로 이겨서 승점 4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이겼고, 그리고 아시아 최강이라고 하는 일본하고도 우리는 비겼다, 이렇게 좀 되게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박항서 감독에 대한 현지에서 지지가 굉장히 탄탄한 것도 맞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데 박항서 감독을 흔드는 루머도 또 많았다면서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제 박항서 감독에 대한 경력이 그때 좀 이제 작은 팀에서 오시다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좀 부정적 인식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취임하시자마자 곧바로 최고의 성적들을 이뤄내면서 좋아했는데, 네티즌들 중에 엉터리 소리한 이야기를 한국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그걸 또 다시 베트남에서 보도를 하면서 그게 좀 막 사건가 좀 커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항서 감독 입장에서는 베트남 축구협하고도 관계도 좋고 충분히 괜찮은데 자꾸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좀 가슴 아파하셨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나는 베트남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우리 베트남 축구팀은 강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잘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항서 감독을 흔들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히딩크 감독이 국대를 맡을 때 그 어느 대학 출신이냐는 파벌을 과감하게 없애면서 이제 하나로 통합을 시켰잖아요. 베트남 축구팀도 북부 출신이냐, 하노이를 중심한 북부 출신이냐, 남부 출신이냐, 그리고 어느 지역 출신 국가대표팀이 더 많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분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이루니까 전 국민이 다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인 감독에 의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원래 베트남의 한국 이미지가 워낙 좋기도 하지만 지도자로서의 한국인의 이미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베트남에 끊임없이 돈을 투자하고 베트남과 친해지려고 하고 좋은 이권을 가지려고 하는 일본과 중국 쪽 세력들이 특히 박항서 감독을 좀 흔들려고 한 게 아닌가, 가짜 계정을 통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저뿐만 아니라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으세요. 그러면 어떤 도대체 가짜 뉴스로 박항서 감독을 흔들어 왔던 건가요? 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다거나, 또 아니 박항서 감독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수십억의 연봉을 받았다는 등, 베트남 축구협회가 박항서 감독의 동의 없이 일본인 코칭 스태프를 임명했다거나. 근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일본인 감독을 앞으로 앉힐 테니 박항서 감독 나가시오 이렇게만 해석이 되어서, 한국에선 또 그걸 또 받아다가 막 온갖 유튜버들이 또 그 유튜버들의 내용을 또 기자들이 또 보도를 하면서 전 국민들이 우리 박항서 감독 때문에 최고 성적을 얻었는데 베트남이 배은망덕한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이 민감한 단어 표현에 베트남에서도 왜 우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느냐, 우리는 그런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진흙탕 싸움이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베트남을
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렇게 가짜 뉴스에 휘둘리면서 괜히 베트남하고 더 멀어져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얻을 게 별로 없겠네요. 그럼 일본하고 중국이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좋아할 나라가 어딜까 생각해 보시면 그게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가짜 뉴스들 때문에 좀 고생이 좀 많았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뭐 의료 시설이 충분하지도 않고 좀 갑작스러운 그런 팬데믹이 좀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미숙하게 행정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베트남이 지금 당장 우리만큼 할 수는 없었겠죠. 없죠. 자국민들한테도 잘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항상 기준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베트남 오시면 우리나라에서 이런데 여기는 왜 이래 이런 생각부터 베트남이 우리랑 친한 줄 알았더니 우리에게 홀대한다. 이런 좀 안 좋은 여론들이 형성되면서 베트남에 대한 엉터리 이야기들 그리고 과거의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 기업의 이야기인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정리하자면 베트남에서 잘한 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고생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맞고 근데 문제는 그거 팩트만 그냥 전달이 되면 되는데 가짜 뉴스가 여기에 보태져서 그냥 몇 배로 부풀려지고 그러면서 분노와 증오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 협력이 꼭 필요한 것 양국이 다 필요한 건데 이게 지금 현재 흔들릴 정도까지 한때는 좀 잠깐 갔었지 않습니까? 지금 베트남에 찾아오시는 한국 기업분 중에는 투자를 전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런 분들이 저한테 하는 첫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베트남에 삼성전자 철수해요? 근데 유튜브에서 검색 한번 해보시면 삼성전자 뭐 베트남이 괘씸해서 철수 막 이런 기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한 유튜브 영상인데 마치 언론에서 제대로 된 포맷으로 나온 기사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정말요? 교묘하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군요. 그리고 전혀 상관도 없는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 기사 내용을 보내면 한국에서 보신 분들은 야, 실제로 좀 그런 내용인가 보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네. 하도 제가 답답해가지고 삼성전자와 또는 LG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 관계자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근데 다들 사실 무슨 자기 처음 들어본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베트남에서 이 자동차 판매가 너무 좋아서 뭐 어느 이제 특정 기간이긴 합니다만 이제 토요타를 넘어서서 좋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최근에. 그만큼 좀 좋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짜 뉴스들이 현대자동차도 베트남에서 철수한다. 근데 현대자동차는 베트남에 진출한 게 아니라 베트남 파트너하고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좋은 판매도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정도의 황당한 소리다라고 했던 게 정말 한국에서 투자를 전문하신 분들은 베트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공부를 해오신 거고 여러 차례 베트남 방문을 하신 분들인데도조차도 그런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가 베트남을 철수한다라고까지 말하실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거든요.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베트남 여행 오신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시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였고 여전히 한국 사람들을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한류 하면 중국에서 제일 처음 생긴 게 한류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에서도 한류가 생겼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안 좋아지면 좋아할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자동차 잘 팔고 있으면 네. 오히려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요. 철수할 생각도 없는 현대차를 막 철수한다 그러고 이런 네. 식이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정확하게 우리하고 베트남 간의 협력 팩트 진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뭐 점점 더 그러니까 서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베트남에 진출한 크고 작은 한국 기업이 약 9,00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끼치는 영향력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좀 이 우려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는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을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베트남이 일종의 우리 한국의 식민지 아닌가? 한국 기업들이 다 그렇게 들어가 있고 한국을 좋아하니까 뭐 베트남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를 다 좋아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의외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한 거는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이 베트남에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유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인데 그게 마치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베트남을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들어간 걸로 착각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베트남에 오랫동안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거기서 자리도 잘 잡고 베트남 현지 이 시장에서 잘 해오신 것도 있고 하면서 그런 좀 오류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는 의류와 가방이 다 이제 대부분 다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그 회사들이 또 대부분 다 한국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식품회사 중에서 오리온이 베트남 제과업계 1위이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단순하게 생산 기지로서 다른 나라 수출하는 그런 공장으로서만이 아니라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1등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동남아에서 한국 기업이 이렇게 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베트남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다른 문화에서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나라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있거나 또는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미 또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저 같은 한국인이 지금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게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어쨌든 이제 가짜 뉴스들도 많이 보태지면서 이제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혹시 이제 베트남이 예전하고 달리 혐한 분위기가 막 퍼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유튜브만 보면 또 일부 뭐 또 가짜 뉴스 이렇게 보면 이제 옛날하고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왜 한국인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 이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베트남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코트라나 무역협회 통해서 이제 강연도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베트남 투자하려고 진출하시려고 하는 기업인들 상대로 하는데 처음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그럼 가짜 뉴스 때문에 엄청 걱정하고 오셨다가 와서 봤더니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고 한국 기업들에게 되게 우호적이고 한국적인 방식에 익숙하고 한국말 잘하는 직원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한국 기업이 다른 어떤 동남아보다도 일하기가 너무 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일한 만큼 편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다른 나라에 사는데 불편함이 있지요. 그런데 기업 중에서는 미얀마라든지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다른 나라에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괜찮다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의류 이 섬유 쪽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부 뭐 니카가라거나 이런 데 잠깐 가시는 업체들도 있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한동안은 전 세계에서 베트남만큼의 이 환경이 있는 시장은 없다라고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력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동남아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잘 없어요. 근데 베트남에는 한국어과가 17개고 정규 대학이 아닌 상태에서 학원을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정말 뭐 안방에서 일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정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런 베트남이지만 분명히 경제 발전 단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조심해야 될 거 위험한 것들이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업인들이나 또는 뭐 베트남에 요즘에 부동산 투자하러 가신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혹시 뭐 설비 투자를 하든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든 뭐 이런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베트남은 법규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많아서 그 담당 공무원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분하게 법무법인을 통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그 코트라 통해서 도움을 정말 많이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법무법인도 많고 한국 기업도 많고 진출에는 한국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통해서 꼭 확인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베트남 부동산 가격이 많이 지금 폭락해 있는 상태예요. 또는 베트남 굴지의 부동산 개발 업체가 부분적으로 부도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큰 프로젝트가 취소됐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베트남 정부가 관리하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거는 갑작스럽게 터졌을 때 대응이 안 됐을 때가 제일 좀 문제잖아요.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이미 그걸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도 그런 정도라는 건 좀 감안하시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땅은 외국인이 살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뭐 기업체 명의로 장기 임대는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뭐 한국에서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정말 굴지의 기업에서조차도 서두르다 보니까 그것을 법적인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브로커한테 속아가지고 당하신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이 굴지의 기업들이. 네. 뭐 이름 말하면 뭐 그런 업체들조차도. 그래서 그거를 또 만회하느라고 뭐 고생하고 쉬쉬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뭐든 빨리 하려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베트남은
다른 어떤 신흥 개발 국가보다는 좀 빠른 편이에요. 분명히 빠른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곧바로 오다 보니까 사실 한국만큼 빠른 나라는 사실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죠. 예. 미국에서 운전면허 한번 따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른지를 그럼요. 아니 확실히. 왜냐하면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서 간판 하나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우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느리다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허점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돈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상식인 게 베트남에서 꼭 상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외환 보유고를 베트남이 많이 소진해서 환율을 방어하려고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종종 이렇게 들립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엉터리 유튜버들이 베트남이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2008년도에 잠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 모기지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었을 때 베트남이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시장이었다가 그때 급격히 거품이 무너지면 그런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실제로는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뭐 베트남이 그 환율 방어 때문에 한 200억 달러를 잠깐 쓰긴 했으나 여전히 신흥 개발 국가 중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율도 최근 1년 사이에 한 8%밖에 변동이 안 됐어요. 아니 우리나라 원화보다 베트남 동화가 더 안정적인 모습을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보여주는 바람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 원화가 베트남 동화 대비 한때 한 14% 정도 더 떨어졌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또 한번 이 밀월 관계가 또 좀 볼 수가 있는데 올해 2번이나 미국 재무부에서 베트남을 환율 조작 관찰국으로 지정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 취소했습니다. 오. 근데 그렇게 관찰국을 보다가 지정을 취소한 나라들 보면 대만이나 베트남, 이탈리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나라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에요. 아니 우리나라는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는 취소 안 해줬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이제 베트남은 취소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고.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가야 오. 베트남도 잘 되지만 미국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이 잘 되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명확하게 미국과 베트남 그런 관계다라고는 누가 공개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미국과의 관계가 그러하구나. 네. 그래서 베트남은 한동안은 절대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가 그 관리도 잘 하고 있고요. 그런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또 좀 뒤에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군요. 네. 자, 앞으로 베트남에 투자할 때 그러면 어디에 제일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지금 베트남 부자들은요 대대로 금과 US 달러를 많이 좀 사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해마다 베트남 동이 US 달러 대비해서 한 15% 정도 폭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 8%밖에 유지를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베트남에 돈 많은 부자들은 부동산이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 했잖아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또 다른 이슈가 있어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거 살려고 지금 많이들 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도 끝나고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져가는 분위기가 보면 유로화 산 베트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유로화가 달러 대비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 유로화 사고 엔화 산 사람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한간에는 이런 투자하신 분도 있어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망고하고 두리안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거든요. 네. 특히 두리안은 사실 이제 뭐 냄새 때문에 안 좋은 뭐 그런 과일이지만 되게 비싼 과일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캄보디아나 태국에 중국 사람들이 다 그 두리안을 싹쓸이 해가지고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 두리안 농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회사채 지금 많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베트남 내에서는 탄탄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 회사채가 지금 꽤 저렴하게 나와 있어서 뭐 회사채로 한 14%에서 17%까지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걸로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최근에 좀 꽤 있습니다. 자, 이 흥미진진한 베트남 이야기 가짜뉴스에서 시작해서 과연 베트남의 투자 주의할 점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것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왜 베트남 시장인가의 저자인 유영국님을 통해서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